자, 홍준표, 서청원 두 사람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지금 5일간 일정으로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이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전술핵 배치하자라는 외교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홍 대표는 어제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청원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보고 잘 들었다. 별도의 기자회견보다는 이 글로 대신하고자 한다. 나의 자격 문제인데 나는 다른 친박들을 살리려고 박근혜 정권이 사건을 만들어 1년 6개월 고통을 받았던 성완종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다. 이 사건 수사 당시 2015년 4월 18일 오후라고 날을 특정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 이미 이름 다 나왔으니까 윤석모 씨, 2011년 경선 때는 홍준표 캠프에 있었고 2014년 당대표 경선 때는 서청원 캠프에 있었고 서청원 대표에게 더 가까웠던 사람이고 돈을 줄 때는 아마 경남기업 부사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윤모 씨가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냐.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그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지난 9월 초 만찬시에 지난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막말로 비난하는 것을 본 나로서는 아마 이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니까 이게 이 문법이 잘 안 맞는데 서 대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서 대표를 내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막말로 비판을 한 걸 본 적이 있는 자기로서는 9월 초 만찬시에 아마 서 대표 쪽이나 그쪽을 만난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의 변명과 마치 내가 그때 해유 전화 한 양 흘리면서 협박하는 것만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터지기 전에 물 밑에서 서로 간에 협박이든 공갈이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홍준표의 돌발 셀프 고백, 이런 고백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1심에서 1년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다는 것이 줬다라는 사실을 윤석모 씨가 번복한 게 아니라 주는 정황에 대한 윤 씨의 정언이 왔다 갔다 해서 기억이 좀 헷갈렸다 해서 그 정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홍 대표가 이렇게 2015년 4월 18일 오후라고 못을 박은 이런 이 페이스북 공개를 한 것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느닷없이 어제 홍 대표가 당시 친박 자장인 서 의원한테 단순하게 협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윤모 씨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구명 로비를 한 거다라고 폭로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화 자료를 왜 검찰은 그것도 못 가지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가 서 의원한테 구명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그동안 재판에서 홍 대표 측근 2명이 윤석모 씨를 상대로 해유한 일들이 정황이 드러났지만은 그것이 홍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시켰다라는 인과관계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홍 대표의 측근이 홍준표한테 준 게 아니라 그의 보좌관 나경범한테 돈을 받은 걸로 해달라고 2차례 이렇게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접촉을 한 것은 2015년 4월 13일입니다. 11일도 했고 13일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14일에는 이 MB정권 때 비서관을 지낸 김혜숙 씨가 또 윤석모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해유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자, 검찰은 당시 이
처음에는 엄씨라고 남해대 전 총장, 그리고 뒤에는 김혜수 씨, 이 사람 둘이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윤석모에게 이런 전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씨가 윤 씨를 해유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가 경남지사 할 때 비서실장인 정모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홍 대표의 비서실장이 이 윤석모 씨한테 해유를 한 엄씨한테 전화를 서로 했다. 이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홍 대표가 윤 씨를 해유하러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윤석모 씨는 당시 두 사람이 봐줄 수 없냐, 홍 지사를 말 안 해줄 수 없냐고 했고, 나 보좌관이 받은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씨는 홍 지사 덕택으로 남해대 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 전화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했고, 또 김혜수 씨는 나에 대한 해유가 서청원 씨 뜻이냐 물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씨와 김씨가 윤 씨한테 접촉한 다음에 4월 18일 이제 홍 대표가 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은 자제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윤석모 씨는 재판 과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어제 국민의당 이용주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촉구를 했고, 자,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수사를 해서 내용을, 지금 기소 내용을 변경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은 홍 대표 스스로 4월 18일 날 오후에 전화를 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연 홍 대표가 1억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이 방송 듣는 시청자들이 잘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홍 대표는 한마디로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 같은 신세로 지금 정권과 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투쟁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까지 지금 불거져 나왔으니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돈을 전달했다는 윤석모 씨가 당사자인 내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정황에 대한 몇 가지 착오만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강한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정권이 강력하게 밀어서 대법원장이 되었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결백하더라도 그래도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홍 대표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자, 이 두 사람, 홍과 서 두 사람의 공방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홍 대표는 어제 미국 가면서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했다.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는 기어나와 목소리를 내느냐. 이것은 이제 태극기 세력을 보고 서 대표를 공격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 서청원 의원은 이제 추가 폭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폭로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사건의 전망을 좀 예측을 하자면, 홍 대표는 과거에 서 대표가 자기한테 이 친박 연대건으로 이명박 정권 때 감방에 갔을 때 특사나 뭐 빨리 좀 감형이나 이런 걸 부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흘렸는데요. 그거는 이미 때우고 놓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을 다 받고 놓은 일이에요. 자, 당사자는 누구나 자기를 이렇게 낫게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되죠. 문제는 뭔가 하면 서 의원은 때우고 나왔고 홍 대표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두고 있는데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년쯤 전의 일이고, 이거는 지금 재판을 한두 달 앞둔 직전에 터진 일입니다. 끝난 사건과 진행되는 사건의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싸움이 커지면 서 의원은 최악의 경우에 제명이 되면 되는데, 이 제명 같은 경우에는 당의 현역 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친박들이 지금 친박이 아니다라고 숨어 있지만은 그래도 무기명으로 투표를 할 때 3분의 1은 이렇게 이렇게 거부를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 의원의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자신의 역량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언론은 탄핵 이후 멈춰버린 보수의 시계다라는 이런 글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대선을 할 때는 태극기에 기대다가 이제는 박근혜를 출당시키면서 자충우돌하고, 바른정당은 탄핵을 한 김에 탈당을 해서 뭘 해보려다가 이제 군소정당에 멈춰서 거기서 또 분열될 위기고, 보수의 지지율은 지난주 갤럽 조사가 12%고 끝없이 내몰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선 때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한마디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20%쯤 되는 국민 여론조사에 탄핵 반대 세력에게 기대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당 선대위 관계자는 태극기 민심을 잡아야 선거 비용 보전선, 즉 15% 득표율을 넘길 수 있다라고 실토를 했지요.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산을 하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고, 그래서 이제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고 했고, 이 와중에 비박 의원 33명은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고 탈당을 해가 나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후보는 선거에 다소 유리하려고 이미 정치적 시체가 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을 꼽는 것은 사람된 도리가 아니다. 또다시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4월 10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누가 또 사체에 칼을 꼽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일에 옳고 그르고를 아니라요. 그때는 15% 표 얻는 것 급해서 말로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과 옹호를 홍준표 대표부터 한국당 지도부 전체가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태극기 민심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고, 또 홍 후보는 박근혜 재판이 공정하게 되면 무죄가 된다고 본다.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면 5월 9일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고 4월 24일 날은 태극기 민심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에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원에 대한 징계를 풀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13명에 대해서는 받아주기도 했고, 보수가 반성한답시고 했던 징계하고 새로운 개혁보수를 하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을 다 그냥 허지부지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고는 대선에서 24%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했던지 속으로는
본인부터 제가 볼 때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선 출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한박 웃었지요.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굴러왔고, 이제 대선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당 대표가 6월 달에 되어서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시켰는데, 류석춘은 혁신위원장이 되어서 처음에 뭐라 했는가 하면, 지금은 박근혜 출당에 찬성을 한다고 성명도 혁신위원회에서 냈지만은, 박근혜 출당은 시체에 칼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이제 드디어 당 대표까지 차지하고 났으니 이참에 확실히 내 당 만들어야 되겠다고 박근혜 출당을 당에서 논의하겠다 했고, 9월 13일 날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최경환, 서청원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10월 20일 날 이제 출당을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22일 날 서청원, 홍준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저는 둘이서 싸서 같이 망가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댓글 다는 분 중에요, 한국당을 수습해서 보수가 힘을 하나라도 모아가지고 다시 문정권과 싸워야지 어쩌니 하는데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종북 척결을 가지고 내부의 비리를 다 덮었고, 3인방 문제 있다, 유병헌이 처리하라, 우병우 처리하라, 정윤회 처리하라, 이래 했을 때 전부 저보고 뭐라 했습니까? 종편 십상시라 그랬어요. 이제 또 한국당이 힘을 모아서 문정권과 싸우자. 문정권과 지금 대표된 지 몇 달 됐지 않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싸울 생각 없잖아요. 뭘 또 힘을 모아요? 힘을 모으기 전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구석을 처음부터 다시 수리해서 안 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가미카제 서청원이 홍준표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 가면요, 딜 쳐서 없던 걸로 하고, 니도 데미지 나도 데미지니까 그냥 같이 가자 할 줄도 몰라요.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